남자 여자를 워낙 예쁘잖아. 하긴 그렇긴 하죠. 커피랑 레몬차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힘들어지는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야, 네가 쓰고 연출한 작품들은 왜 사람들에게 한없이 힘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올렸지? 고민하고 고민하다 끊을 일은 있겠지만 그들이 이바하르간지라는 곳은 인도에 오는 약 7할 정도의 관객들이 해넘이도 봤으니까 해돋이도 볼까? 끝까지 알아서 출발합니다. 속초에는 학교 선배이자 극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종현 스테파노라고 하고요. 대학로 및 여러 군데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림플레이라는 극단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다른 친구가 이제 공동 대표로 있는 프로젝트 입금이라는 팀에서 작가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히피들의 천국이라는 안락의 해안 도시 고아. 이곳은 밤이 되면 해변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이 클럽으로 변합니다. 안주나 해변에 있는 히피들이 모여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곳이죠. 인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쾌락과 향락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나 원래 담배 냄새 나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아니 걔 만나고 나서는 담배 냄새가 되게 좋은 거야. 진짜 특이하지? 전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그 앞에 앉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공연을 왜 만들고 싶었지? 왜 올렸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고민만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다. 인도에서 만난 제 친구들이 찍어서 말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가진 친절을 베풀면서 축원축이 달라붙었죠. 제 생활은 이렇게 거칠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부터 인도에서의 이야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하나씩 눌러서 딱딱딱 말해주고 가고. 저희 연극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여행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팀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서 제가 새롭게 극작을 하고 다시 연극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에 처음으로 초연이 되었다가 저희가 감사하게도 관객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올해 8월에 다시 공연을 했다가 이번에 오프대학로 페스티벌이라는 곳에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안한데 가잖아. 이번에는 조금 그 시간 좀 써서 이렇게 막 좀 더 장난치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탄맥주 책상 테이블만 있고 의자 없이 배우들이 한 명씩 한 1분씩 나눠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입금이 설 입자에 이제 금자를 써서 이제는 일어나자라는 뜻과 이제 중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우리도 입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입금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 이름 따라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다른 일 안 하고 연극만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약간 지금도 약간 끝에 민망해 약간 이런 거 보였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얘가 지는 거니까 얘가 이기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얘가 져서 얘가 떨어지면 얘가 졌으면 좋겠거든. 뭐를 사실 자신의 꿈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잃어가지 못하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희망을 잃거나 많이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작은 보탬이 되고 좀 힐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어렸을 때 혹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다면 지금 늦지 않았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지는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는 단체에서 그 아프리카 르완다로 그 봉사활동을 가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동생이 어렸을 적부터 아프리카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아직 안정이 덜 된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자신이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꾼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또 지금 누가 봐도 그 공학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자기 꿈이었던 남을 도와주는 삶을 선택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그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곳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육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함께 뭐 성당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커피랑 레몬차 있는데 어떤 거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뭐 어디 살라고 왜 물어보는데? 영으로는 약 7할 정도의 한국 관광객들이 꼭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인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해남의 땅끝마을 거기서 오게 된 해넘부터 갔으니까 그리고 바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나중에를 들어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방을 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아가서 깨우시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 생각이 완전하게 같을 수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둘의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편이고 만약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제 들어보고 얘기해보고 뭐 더 좋다는 쪽으로 그래서 뭐 큰 충돌은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들잖아. 15분 동안 혼자 달렸으니까 힘이 그 흘러가는 게 있거든. 조금만 좀. 오히려 아까 조금 더 쿨한 매력. 내가 형이 되게 평화주의자적인 사람이에요. 이 형은 이제 모두가 하나 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저도 그게 되게 좋고 코멘트를 해줄 때도 최대한 배우들의 입장에서 기분이 상하지 않게 그들이 주눅들지 않게 잘 얘기해주고 그런 점들이 참 본받을 만하고 배우고 싶은 점이죠. 저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들 여행 이야기에서 세환이라는 역을 맡고 있고요. 저는 좀 약간 분위기 전환도 이제 좀 환기적인 그런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순딩이 곰탱이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예, 진짜 겉으로 봤을 때 덩치도 크고 정말 힘도 세고 무서운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눈물도 많고 감정적으로 이제 너무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물도 많고 배우들을 엄청나게 신뢰하고 약간 믿어주는 연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코멘트를 원했을 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잘 하고 있다, 너가 하고 있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여행 이야기를 보러와주신 이곳에 놀러와주신 관객 또 여러분 들어가거든. 근데 지금은 제가 실제로 배우 활동을 하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거는 100% 연출가로서만 제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하는 어떤 지점에서 좀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글을 잘 쓰든 뭐 연출적으로 막 멋있게 뭘 만들든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 하나,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뭐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끌어낼 수 있고 그 모습들로 인해서 잘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얘기하면 제작비를 거의 다 제 돈으로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가장 힘듭니다. 네. 사실 이제는 어느 곳이든 조금만 움직이면 영화관이 있고 네. 이제는 영화관을 안 가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TV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고 걸어가면서도 영화든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극장 안에 관객분들을 모셔오는 게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더 좋은 작품이 나와야겠지만 더 좋은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또 이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좀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상업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 대중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면 또 그런 거를 배제하고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더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는 대형 기획사나 제작사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연출자나 배우들이 이제 자기 소신껏 예술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고. 저희 진짜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공연인데 관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또 많이 생각하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생각을 공유하고 나가셨을 때 그 모습이 이제 극장 안에서 제가 이제 연출자로서 맨 뒤에 앉아 있거나 그런데 보고 있을 때 예, 그리고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일 때 뭐 그럴 때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한 그 모습들 때문에 저희가 또 나아갈 수 있고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처음에 연극영화과 진학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점수가 안 돼가지고 실기를 준비했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점점점 연기가 재밌어지고 이상하게 생긴 외모 때문인지 1학년 1학기 때부터 저는 계속 좀 좋은 작품들의 캐스팅이 되면서 연극의 매력을 느끼고 그때부터 연출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배우라는 수식어보다 연극인이라는 수식어가 되게 듣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만 하면 되는 역할? 예, 가위바위보에서 보밖에 못 내는 애. 뭐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작품 끝나고 다시 이제 선배들이 작품하는 데에서 저를 캐스팅하게 되고 다시 또 캐스팅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젊은역주에 나갔던 작품의 제목은 전설의 기술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또 젊은역제에서 했던 공연의 제목은 내일의 나라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내일의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셨던 제 공연이시기도 하고 그때 이후로 좀 더 즐겁게 혹은 되게 좀 약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장석존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배우로 속해 있는 이제 드림플레이라는 극단에서 올렸던 작품인데 옛날 70년대, 80년대 달동네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 분들이 모여 살던 곳에 장석조라는 주인 아저씨가 만든 그 동네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그때 저는 미군 부대 흑인 군인 역할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기억이 납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 우리나라 좋다는 극장에 거의 다 서봤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안 계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전설이셨던 장민호 선생님이랑 이제 신구 선생님이 함께 하셨던 맹진사택경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작품을 했던 것도 가장 큰 경험이자 소중한 기억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좀 사실 무수하게 많죠.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의 여행 이야기가 좀 제가 수고 연출을 하고 저희 팀이 이렇게 만났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을 했다는 게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혹시나 이게 누가 본다면 삐질 수도 있는데 진짜 다 거의 대부분 다 기억하고 다 좋아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맞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배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큰 단어이자 직책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간인가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은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던 적이. 내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지라는 생각으로 살아와서 그것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힘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좀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아마 글을 또 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도 많이 하고 그때 한 1년 반 동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나가고 잠깐 나가는 게 있다고 치면 사실 이미 힘든 노트는 아니 이게 너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대역이 왔는데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공연장이 있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써주고 누가 만들어준 것을 자신이 다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품도 잘 골라야 되고 작품 선택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작품을 하겠지만 사실 작품 선택권이 많이 없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배우들에게. 저 또한 항상 그래 왔었고 그러면서 제가 잘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친한 저희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했을 때 제 이야기를 정말 한번 무대에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제일 잘 알아주는 저희 동료들이랑 같이 만들고 싶었고 뜻이 또 맞아야 되니까 제가 배우라는 탤런트랑 또 글을 써보니까 글을 연출을 해보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나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글쓰고 연출하고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종교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서 항상 밖에서 하셨던 것들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다니시고 종교 안에서 좀 실천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을 느끼고 있는 순간이 있으면 그걸 남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극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계속 해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느끼고 제가 행복한 순간들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것을 뭔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함께 나누고 느끼면서 저희 사회가 혹은 저희 모두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꺼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막 아주 많은 사람들이나 큰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저희 공연을 본 어떤 한 명이 무언가 큰 생각을 갖고 그 영향을 다른 곳에 미친다면 그게 또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예전에는 막 어둡고 우울한 내용들을 많이 저는 사실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를 던지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고 있으면은 글을 빨리 끝내고 연출만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요. 연출하고 있으면 다 때려치고 배우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기만 하고 있다 보면은 쓰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사실 이번 공연하고 나서 한 7, 8년간 절필을 하겠다라고 괜한 선언을 했다가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글을 쓰거나 연출할 생각, 뭐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 되게 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롤모델로 현재로서 삼고 있는 배우는 강신일 선배님이신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멋있어요. 강신일 선배님 워낙 멋있으시고 연기할 때 포스부터 시작해서 그 연기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고 많은 조언들과 또 많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 무대 위에서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또 하나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긴 게 같이 신구 선생님과 공연을 얼마 전에 다시 하면서 신구 선생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구 선생님은 어느 순간은 되게 어린 나이 같으시고요. 신구 선생님은 또 어느 순간은 정말 무대 위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는 카리스마와 에너지, 연기력은 뭐 그건 뭐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시면서 연극과 연기에 대한 열정이 저는 그 지금 연세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도 노력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선생님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한다, 혹은 선생님 때문에 배울 것이 많다로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신구 선생님은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선배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따라가고 싶고, 그리고 저걸 배워서 내가 저렇게 되고 싶고, 예, 저걸 꼭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멋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구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연출자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극단 대표이기도 하고 이번에 알리바이 연대기 작가이자 연출이기도 한 김지엽 연출가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고요. 진짜로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고요. 자기 스스로에게 최대한으로 솔직한 연출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가이자. 그런 면을 좀 본받아서 좀 고은들도 만들어내고 싶고, 그런 연극을 하는 예술가가 되고 싶고. 일단은 저희 프로젝트 입금이라는 팀이 알려지는 거고요. 알려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을 하는 곳이어서 알려지는 것이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서 대표라는 자리에 있어서 제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팀원들이 각자 진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나가서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좀 행복하게 더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연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브성이 제일 짙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는 거에 대한 즐거움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영화랑 드라마가 절대 하지 못하는 연극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못하는 무대 연출이 있고, 절대 하지 못하는 무대 연기가 있고, 절대 하지 못하는 무대적인 디자이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와서 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또한 연극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문화를 즐기시고, 더 좋은 문학 작품을 한편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 나가시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물론 저도 많이 보지만 연극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성가대 활동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앞에도 서고 또 미사 드릴 때 뒤에도 서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이것 또한 무대에 서는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대신 전해주는 거다. 이 성가가 특송을 부르든 뭐 어떤 성가를 부를 때 우리 이제 주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변해서 들려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냥 재밌고 좋아서만 했는데, 연극을 할 때도 분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군가가 얘기해 준 것들을 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가 좋은 영향으로 알려주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려준다는 말이 좀 건방진 것 같고, 알려준다기보다는 좀 그것을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런 에너지. 청소년 때 저희 대치동 성당을 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거기서 봉사단체에서 고등학교 내내 활동을 하고, 대부분 저희가 많이 갔던 데가 양로원이었었어요. 양로원이나 꽃동네, 네, 그쪽으로 좀 갔었는데, 그때 가서 그때 그냥 막연하게 가니까 뭐 어르신들이 그냥 손주들 오는 것처럼 즐거워해 주시고 그랬고, 꽃동네에서는 이제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들 쪽에서 뇌손상 혹은 이런 곳에 있는 분들 계신 곳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쪽에 계셨던 형들이랑 재밌게 놀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모임, 뭔가 이름도 예쁘고, 그냥 그날만 오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래가지고 들게 된 곳이었는데 계속 생각보다 도움을 주거나 뭘 할 때 더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때 받은 영향이라기보다는 남에게 갖는 편견이 좀 많이 없어진 거. 제가 저희 정말 친한 신부님께 솔직히 저는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혹시나 지옥이 있을까봐 거기 가기 싫어서 믿는다고 혹시나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별로 이게 종교를 갖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일도 안 풀린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고 그때 아버지가 좀 아주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모두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냉담을 하게 됐고 다행히도 주변 그 성당 친구들이나 이제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다시 나가고 당연히 무대에 처음 들어올 때 항상 혼자 몰래 기도를 하고 오는 편인데 그냥 그런 생활 속에서 가장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좀 힘들 때 그냥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성모상을 선물로 줬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날 지켜봐 주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 8살 때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게 성모상 이렇게 발 쓰다듬는 거셨거든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그러다 보니 좀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따뜻한 생각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보고 싶은 분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가 들렸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만난 적은 없잖아요. 정말 만나서 한 말씀 나눠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한 게 있으면 행복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 생각을 전부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이 여행을 다니는구나. 근데 진짜로 버스 기사가 겁나 세. 여기서 아무데 들어오니까 신기하게 공연장이 있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은 누가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또 행복이란 감정이 사람이 들 때가 딱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순간 그게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좀 더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돈 진짜. 야, 처음이라고 어지를 얘! 야, 너 왜 이제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내일 아침이면 3등기차로 노무들과 함께 LA주로 떠나야 해요. 다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왜 들어가? 지금 내가 취해서 들어가는 거야? 안 돼, 괜찮아. 그럼. 질러서 막 들리는 것 같아. 지금 그냥 턱 막혔고 제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술 네, 여기 있습니다.